오늘의 핵심 뉴스와 관련 주식 동향을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핵심 키워드는 FC 서울대 대전입니다. FC 서울이 오는 18일에 대전 하나 시티즌과의 홈경기를 앞두고 있으며 이 경기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FC 서울은 7경기 연속 패배가 없으며 매 경기마다 약 2만 명의 관중들이 모여들어 리그에서 가장 많은 팬들을 끌어모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는 JM 이글라 챔피언십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린 LPGA 투어 JM 이글 LA 챔피언십 2라운드에서 김세영 선수가 단독 선두에 올랐습니다. 김세영은 이날 버디만 7개를 기록하며 중간 합계 13언더파 131타를 쳤으며 이로써 시즌 첫 승이자 통산 14승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는 기아 대 두산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투수진의 연이은 활약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선발 투수로 나선 이의리가 5이닝 동안 무실점으로 막으며 팀 승리에 기여했고 그 결과 기아는 두산을 상대로 승리해 시즌 8번째 연승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기아 타이거즈의 승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스포츠 경기 결과를 넘어 모기업인 기아 주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식입니다. 기아는 자동차 산업 외에도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특히 프로야구단 운영은 기업의 이미지 제고와 브랜드 가치 향상에 큰 역할을 합니다. 관련 종목은 기아입니다. 오늘의 네 번째 키워드는 강원 대 전북입니다. 강원FC가 최근 2경기 연속 승리로 기세를 올리며 이번 주말에는 전북 현대를 상대로 홈경기를 치르면서 3연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강원은 최근 경기에서 공격적인 전방 압박 전략을 구사하며 상대 수비를 효과적으로 흔들었고 그 결과 광주시와 대전시와의 대결에서 모두 클린시트 무실점 승리를 기록하면서 시즌 첫 연승을 달성하는 등 팀 분위기가 매우 좋습니다. 오늘의 다섯 번째 키워드는 경남 대 수원입니다. K리그에서 수원은 최근 2경기 동안 골을 넣지 못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정효 감독이 이끄는 팀의 변화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과의 경기를 앞두고 득점으로 반등을 꾀하고자 하는 수원의 전략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여섯 번째 키워드는 공포영화입니다. 최근 개봉한 공포영화 살목지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저수지 괴담 소재를 통해 관객들의 몰입도를 높이며 100만 관객을 돌파하는 등 흥행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한국의 전통적인 요소와 현대적인 공포 요소를 결합하여 독특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김혜윤 배우의 연기력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개봉한 공포영화 살목지로 인해 네이버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영화의 배급사는 CJ ENM으로 CJ그룹은 네이버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식은 단기적 이슈에 그칠 가능성이 크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종목은 네이버입니다. 오늘의 일곱 번째 키워드는 비행기입니다. 영국의 저가 항공사인 이지젯이 최근 비행기의 중량이 초과되어 출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에 따라 일부 승객들에게 하차를 요청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이륙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항공사는 하차를 수용한 승객들을 대상으로 보상 차원에서 대체 항공편 및 일정 금액의 보상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여덟 번째 키워드는 송은이입니다. 최근 TVN의 예능 프로그램 송은이 김숙의 언니한텐 말해도 된 녹화 중 개그맨 김숙이 방송인 송은이의 얼굴에 상처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에 대해 김숙은 당황하여 이를 제3자에게 전가하려 했지만 결국 사과를 하며 상황을 수습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아홉 번째 키워드는 아현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의 신인 걸그룹 베이비 몬스터 멤버 아사가 뛰어난 한국어 실력을 선보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수 김종국은 개인 방송 중 아사의 한국어 발음에 놀라움을 표했는데 이는 그녀가 어린 시절부터 꾸준히 K-팝을 접하고 연습해온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열 번째 키워드는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입니다. 최근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예고하며 회사의 30조 원의 손실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또한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최근 몇 달간 SK 하이닉스로 이직한 직원이 200명이 넘는다고 밝혔으며
이는 삼성전자 내 첫 과반 노조가 탄생하면서 성과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와 성과급 제도 개선 압박은 삼성전자의 실적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쟁사인 SK하이닉스는 인력 유출을 막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사마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두 기업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신중한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관련 종목은 SK하이닉스입니다. 오늘의 11번째 키워드는 전지적 참견 시점입니다. MBC 예능 프로그램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는 개그맨 양상국의 일상이 소개되었는데 그는 KBS 공채 22기 동기인 개그맨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과거를 회고하고 특히 고인이 된 동료 개그맨 박지선의 따뜻한 마음씨를 기억하며 그녀에게 받았던 도움을 고백하는 등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12번째 키워드는 청계천입니다. 최근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지면서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25도를 웃도는 등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시민들이 시원한 곳을 찾으며 청계천을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계천은 도심 속에서도 물소리와 함께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인기가 높으며 특히 더운 날씨에는 더욱 많은 인파가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의 13번째 키워드는 추경호입니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추경호와 유영하가 본경선 진출자로 확정되었으며 최종 후보는 당원 투표와 일반인 여론조사를 각각 절반씩 반영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14번째 키워드는 투자입니다. 메타는 전체 직원의 약 10%에 달하는 8,000명을 감원할 계획이며 이는 회사의 사업 구조를 인공지능 분야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15번째 키워드는 한화 대 롯데입니다. 한화는 삼성과의 경기에서 1대6으로 패하면서 6연패의 늪에 빠졌습니다. 특히 최은성이 친타구가 파울라인 밖으로 나갔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일었는데 한화가 비디오 판독 요청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팬들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김경문 감독은 쓸데없는 구설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오늘의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세요.